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김영호 유통 100년사 2편 해방 전후 대한민국 유통을 본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0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유통, 1990년까지 1단계로 보고 개략적인 대한민국 유통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1906년 지금의 명동 사버이 호텔 자리에 들어선 미쓰코시 오복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의상인 오복을 주로 팔았죠. 일본 미쓰코시가 경성에 설치한 출장소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백화점의 모습을 갖추지는 그 당시엔 못했고요. 업무도 수출입 거래로 주로 하는 소점포의 수준이었습니다. 미쓰코시는 일본 최초의 백화점이기도 합니다. 1904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백화점은 1852년 파리에서 문을 연 봉마르쉐입니다. 미국에서는 메이시, 영국은 휘틀러가 각각 최초의 백화점으로 탄생합니다. 조선 경성의 미쓰코시가 백화점 형태로 발전한 것은 1929년 일본 미쓰코시가 서울 출장소를 지점으로 경성 지점이죠. 경성 지점으로 승격시키면서부터입니다. 미쓰코시 경성점은 1930년 10월 24일 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있는 충무로에 건물을 완성합니다. 최초 오픈 당시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면적 7,335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다고 합니다. 종업원의 수도 약 360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1층에는 약국, 여행 안내소, 선물 코너, 화장품, 이런 코너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2층에는 오복 양봉점이 들어섰고요. 3층에는 신사 양복, 여성 양장 코너가 있었고요. 매장 안에 재단사와 옷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맞춤복 봉제도 했다고 합니다. 4층에는 귀금속, 가구 매장, 커피숍, 그리고 대형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모닝커피를 즐기기 위한 현대식 손님들로 가득 찼고, 점심 저녁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30년대 미쓰코시, 히라타, 조지아와 같은 일본계 백화점들이 영업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인의 상권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도 출신의 상인 박흥식이란 분, 종로 2가에 있는 귀금속 전문점 화신상회를 인수해서 1931년에 화신백화점을 열게 됩니다. 민족자본으로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인 셈입니다. 이듬해 화신백화점은 최남이란 분이 세운 동화백화점을 인수했지만 1935년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화신백화점은 2년 후에 지하 1층, 지상 6층, 당시로선 최고층 건물로 재개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신백화점이 있는 자리는 지금으로 보면 서울 종로에 있는 국세청 건물, 종로 사거리 보신각 건너편에 있는 큰 건물, 그것이 화신백화점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미쓰코시는 해방 직후 동화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죠. 그 뒤를 이어서 1954년은 미도파가 탄생하고요. 1955년엔 신신백화점이 탄생하는 등 3파전이, 그 당시 3파전, 백화점 3파전이 이루어집니다. 미쓰코시 백화점은 1962년 동방생명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고요. 1963년도에 동방생명을 삼성이 인수해서 신세계로 상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롯데는요, 1979년도에 소공동에 롯데 쇼핑이라는 백화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그 당시부터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롯데 쇼핑이라고 이름을 쓴 이유는요, 서울 도심에서는 백화점을 신설할 수 없다는 당시 규제 때문에 롯데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1980년대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늘면서 소비 패턴도 다양화됐죠. 소비자들이 상품 선호 기준도 변화하면서 백화점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도에서 1985년에는 신세계, 롯데, 미도파 이 세 개 백화점이 마켓 쉐어를 3등분하면서 아주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키워왔던 시절입니다. 1984년에서 1987년에는 부도심 지역에 현대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유코아, 신관, 여의도 백화점 등등 잇따라 개점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 업계, 그 업계 사람들이 백화점 진출이 두드러진 기간입니다. 당시 건설업계 호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백화점들이 과다 경쟁으로 도산하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아케이드형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같은 유사업종이 생겨나고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둔화되자 여의도 백화점, 유니버스 백화점, 파레스 백화점, 크리스탈 백화점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백화점들이 개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1990년대로 한번 넘어갈게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경제는 유가, 금리, 달러 가치 하락 이런 3저 현상으로 인해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까지 힘입어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1992년 12월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유통 관련 법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백화점들은 대형화, 다점포화, 다각화하기 시작합니다. 복합시설을 갖추고 면적도 10,000에서 15,000제곱미터 규모에서 25,000에서 35,000제곱미터의 규모로 대형 매장을 아프터투어 개점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롯데쇼핑은 1988년 면적 36,390제곱미터, 당시 국내 최대 규모 백화점, 그래서 롯데 백화점 본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잠실점도 개점하게 되는데요. 당시 신세계는 미아점을 개점하고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을 여는 등 브랜드의 다점포화 전략이 그 당시 큰 트렌드였습니다. 기존의 명동 중심의 그 백화점 사업이 강남, 잠실, 영등포, 부산 등 부도심과 지방으로 상권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셈이 됩니다. 이상 유통우당 김용호의 계략적인 유통 100년사 전반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이야기는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